누구는 퇴직 후 여유롭게 사는데 누구는 돈 걱정을 합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동료와 후배 직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도 퇴직하고 나면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 지키는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주변에서 보아온 사례와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돈에 대한 세 가지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 지키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돈을 모으는 능력. 당연한 얘기이지만 경제적 안정을 향한 로드맵의 첫 삽은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돈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도파민을 언급하지만 저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습관이고 돈을 안 쓰는 것도 습관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아주 고착화되기 쉬운 습관입니다. 소비는 소비를 낳고 절약은 절약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네일 아트를 하면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를 사게 되고 액세서리를 걸치면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사게 됩니다. 한껏 꾸몄는데 집에만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친구들에게 보여주러 외출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듭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해외여행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네일아트라는 작은 소비가 액세서리, 옷, 가방, 해외여행으로 이어지는 연쇄 소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사면 세금 내고 기름 넣고 세차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가 있으면 굳이 안 가도 될 쇼핑을 하게 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드라이브나 여행을 가게 됩니다. 차는 대표적인 2차, 3차, N차 소비를 일으키는 소비 머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비 습관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성장과 보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취미생활은 무엇일까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소비를 억제하면서도 성장과 보람을 주는 취미는 책이었습니다. 좋은 책을 사고 읽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만큼 일상의 행복과 성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소비 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책값은 현직에 있을 때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로 환급받았고 지금은 주로 알라딘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 역시 적은 비용으로 재테크, 경제, 사회를 공부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매체입니다. 이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불리는 방법은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방법과 은행에 저축만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우량주 또는 S&P 500을 사 모으는 방법 혹은 일정 금액이 모일 때까지는 저축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투자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다 정해놓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주가가 고점일 때는 악착같이 저축만 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월급을 받는 대로 우량주를 사 모았습니다. 주가가 고점일 때 저축만 한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한번 주식을 사 모으는 재미에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통제되었습니다. 2022년 삼성전자가 5만원대로 폭락했을 때 저는 명품 박앤세일이라 생각하고 월급과 보너스를 받으면 주식을 사 모으는 재미에 살았습니다. 한 번은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한 달 생활비 30만원으로 겨우 버틴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주식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량주는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3. 돈을 지키는 능력. 재테크를 잘해서 집도 마련하고 자산도 어느 정도 쌓았습니다. 어느덧 퇴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지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수비적인 포지션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안정을 지향해야 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곳에서 파리떼가 꼬입니다. 아들은 사업에 돈 좀 보태달라 할 것입니다. 딸은 결혼 전세자금 도와달라 할 것입니다. 친척은 갑자기 연락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친구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동업을 권유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동창은 좋은 상가 하나 금매로 나왔다며 사라고 할 것입니다. 퇴직 후 창업이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 지키는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회사 다닐 때 폼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퇴직 후에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모으고 잘 불리고 사기당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유어람TV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유어람TV는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로드맵을 위해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